50년 지기 친구와의 식사 자리.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듣게 된 충격적인 한마디. 그 순간 5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소중히 여겨온 친구와의 관계가 밥값. 계산 한 번에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데요. 오늘은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밥값 계산할 때 듣게 되는 충격적인 말들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드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 소중한 관계만 남기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68세 김영자 씨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내조에 헌신한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최근 은퇴한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3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과의 원래 모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자 씨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영자야, 우리 중에 내가 아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 요즘 용돈 많이 받았다며. 오늘 내가 한턱 쏘지 그래. 평소와 다른 친구의 말에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영자 씨는 최근 손자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마련해 둔 정기예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들도 직장은 다니지만 절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우정을 생각해 웃으며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서 영자 씨는 점점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밤마다 내가 너무 인색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런 친구와는 거리를 둬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밥값 계산할 때 듣게 되는 4가지 유형의 말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를 분석하고 인생 후반전에 진정 소중한 관계만 남기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밥값 계산할 때 듣게 되는 4가지 유형의 말들 중 가장 흔한 첫 번째 유형.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타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호 씨는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있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매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 쓰는 걸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보면 내가 사는 거지 하면서 마치 제가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번이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되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워집니다. 결국 이런 일이 계속되자 영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친구와 연락이 올 때마다 이번에도 내가 또 계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사야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처음 한두 번은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산하는 게 마치 의무처럼 되어버리고
계산을 안 하면 오히려 재는 돈도 많으면서 너무 인색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항상 내가 부담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반복되는 혜택에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고마워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0세 김진석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씨는 성격이 호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진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는 게 서로 편해.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냈으면 다음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원칙을 미리 정해두니 진석 씨 주변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석 씨가 평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원칙을 제시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진석 씨는 이번 여행에서는 공동 경비를 미리 걷었어. 거기서 식사비, 기름값을 다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너 잘 벌잖아. 내가 좀 사라고 하면 진석 씨는 웃으며 잘 벌긴 뭘 벌어. 다들 연금으로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하자라고 자연스럽게 받아칩니다. 이렇게 미리 규칙을 정해두면 아무리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내가 더 싼 메뉴 먹었으니 딱 내 것만 낼게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수 씨는 작년에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즐거웠죠.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를 보면서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 걸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평소 자신을 위한 쇼핑이나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고 이후로 그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것만 내겠다는 말 뒤에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보다 항상 더 얻으려 하는 테이커,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매처, 그리고 주는 것을 기꺼워하는 기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기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기버 유형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보다는
전체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밥값 하나에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고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윤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그 후배는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상철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마치면 꼭 그때서야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꼭 사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상철 씨는 점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지갑을 먼저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후배는 언제나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어느 순간부터 그 후배와의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도 기분이 찜찜하고 속으로는 내가 또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배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겉으로는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는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낼라 했는데라고 말하며 실제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매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역으로 먼저 권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늘 이런 말을 한다면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라고 하며 일부러 계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대가 정말 낼 의향이 있었다면 낼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변명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태도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계산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지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의 이런 습관을 그냥 웃으며 넘기다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되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솔직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즐거운 시간이 민수 씨에게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친구 중 한 명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라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식사 비용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부담했죠. 민수 씨도 처음에는 그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고 부담 없이 밥값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습니다. 친구의 SNS에는 항상 최신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자랑하듯 올리며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 사진도 올라왔죠. 결국 민수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내가 SNS에 올리는 걸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밥값만 내기 싫어하니? 라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당황하더니 미안해, 다음부터 나도 살게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을 내야 하는 차례가 오면 언제나 김밥이나 먹자. 간단하게 배만 채우면 되지 않겠어? 라며 저렴한 메뉴만 고집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계산한다고 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먹자라며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을 서슴없이 제안했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 민수 씨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졌고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자 소비의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고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지만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돈 문제는 결국 사람의 됨됨이와 직결됩니다. 특히 밥값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노년심리 전문가 김태우 교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돈 문제로 불편함을 주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76세 윤정희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계속되는 불편함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친구가 매번 정희는 아들, 딸 다 의사니까 용돈 많이 받지라며 계산을 떠넘기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정희 씨의 자녀들은 의사였지만 각자 가정이 있었고 정희 씨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들 교육비를 보태주는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정희 씨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50년 우정이었지만 그 친구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년 지기와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새로운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과는 처음부터 더치페이 원칙을 세워서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볍고 즐거워졌어요.
정희 씨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등산동호회 활동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가 수십 년 지속된 불편한 관계보다 훨씬 값진 것 같아요. 72세 김명우 씨도 비슷한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누가 더 잘 나가나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70이 넘으니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행복, 그리고 진정한 우정. 이것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더군요. 명호 씨는 밥값, 계산 문제로 불편했던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우리 각자 형편이 다르니 부담 없이 각자 계산하자고 제안했더니 그 친구도 사실은 계산을 떠넘기는 것이 미안했다고 고백하더군요. 서로 눈치 보며 불편해하던 관계가 솔직한 대화 한 번으로 풀린 거죠. 노년심리 전문가 박지영 교수는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적 교류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특히 밥값 계산처럼 사소한 문제로 불편함을 주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박 교수는 또한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통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이 넘어 밥값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더 싼 거 시켰으니 내 것만 낼게.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대로 담겨 있는 신호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제는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고 노력해왔으니 이제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50년 지기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서로 편안함을 주는 관계,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임 시작 전에 우리 각자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미리 제안해 보세요. 둘째, 불편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셋째,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불편한 관계와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한 자존감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60 넘어 귀하게 쌓은 인생의 시간, 소중하지 않은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